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을 시작하는 유튜바이오의 기업 분석과 수요일직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는 4,400원. 안 좋은 회사지만 믿을 건 하나 있다? 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입니다. 유튜바이오의 사업 개요를 살펴보면 체외진단 검사 서비스 및 의료 IT 솔루션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품목별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매출의 55.2%만 용역 매출이고 나머지는 상품 매출과 기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품 매출은 큰 부가가치를 올리기 어렵습니다. 상품 매출이란 이미 만들어진 제품을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마트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유튜바이오의 상품 매출은 일반 진단 검사 시약과 코로나 검사 시약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품 매출을 제외한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일반 진단 검사 서비스와 분자 진단 서비스, 의료 IT 솔루션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 분자 진단 서비스의 매출은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는 일반 진단 검사 서비스보다 매출이 훨씬 많았지만 올해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많이 마무리된 2023년 상반기도 코로나 검사 비중이 9.92%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코로나를 제외한 분자 진단 검사보다도 더 많습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은 2021년, 2022년 매출에 비하면 큰 폭으로 줄어들었는데 이 원인을 코로나 분자 진단 검사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2년의 경우 코로나 검사가 포함된 분자 진단 매출이 상품을 포함하여 77.1%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비중이 컸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 감염 둔화와 검사 수요가 줄어들면서 관련된 매출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코로나 관련주였던 SD 바이오 센서의 분기별 매출을 살펴보시면 매 분기마다 큰 폭으로 매출이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유튜바이오의 하반기 매출도 그리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튜바이오는 직접 체외진단 의료기기를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2020년 코로나 신속 진단키트 시장은 이미 큰 매출이 나고 있었는데 2021년 개발을 완료하고 2022년에야 제조 허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경쟁 업체들에 비하면 속도가 빠르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튜바이오의 2021년과 2022년의 매우 높은 매출은 전적으로 코로나와 관련된 매출 덕분입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매출을 제외하면 본질적인 매출은 거의 정체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높은 매출을 올렸던 코로나를 제외한 일반 진단 검사들을 살펴보면 대리점 및 영업소를 통해 들어온 체외 진단 검체를 수거하고 검사를 수행한 후 결과를 전달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튜바이오의 검사를 의뢰하는 곳은 내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등의 병의원입니다. 회사의 진단사업부는 천안센터와 전국 19개의 대리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당 대리점을 통해 제휴된 병원에 체외진단 검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2019년 제휴된 병원은 1748곳이었지만 그 이후로 오히려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유튜바이오의 판매 경로를 살펴보면 당사 검사 및 분석으로 써 있어서 유튜바이오가 직접 분석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2018년 말 국내 주요 검체 검사 업체들의 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해당 업계 1위는 한국의학연구소입니다. 1년 매출이 1,855억 원이나 됩니다. 상위 사업자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의학연구소, 의료재단, 의원 등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법에 의해 채취된 검체는 의료기관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의해 임상병리사가 체외 진단용 기기와 진단용 의약품을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고 검증 및 판독을 거쳐 보고하는 것으로 정의가 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아닌 유튜바이오는 직접 검사 및 분석을 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검사는 장원의료재단을 통해 수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튜바이오는 검체 검사 용역을 의뢰받고 검체를 수거하여 장원의료재단에 운송을 하고 장원의료재단의 검사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상 장원의료재단이 매출을 기록하고 일부를 유튜바이오에 배분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원의료재단과는 2014년 5월부터 협업을 시작하였고 2033년 10월까지 거래가 유지될 예정입니다. 사업 구조상 장원의료재단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이 절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장원의료재단과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매우 큰 위험입니다. 장원의료재단은 뉴트바이오의 주식 50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모 후에도 지분율은 4.4%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인 2022년 시장 매출액을 살펴보면 코로나 검사 비중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시젠의료재단이 1등을 차지하였습니다. 장원의료재단은 4.4% 수준입니다. 뉴트바이오가 장원의료재단을 통해서 매출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은 그리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익성 지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관련 매출 비중이 컸던 2022년과 2021년에는 17.86%, 22.76%라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였지만 그 외에는 3%대의 영업이익에 불과합니다. 올해 상반기를 놓고 보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이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트바이오는 의료 IT, 솔루션과 관련된 분야를 성장 동력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매출이 10억 원대에 불과합니다. 이어서 공모자금 사용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회사로 들어오는 자금은 48억 1,200만 원입니다. 공모자금의 상당수인 35억 원을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운영자금으로 사용되는 자금은 5억 원입니다. 해당 자금 5억 원은 AI 기술을 활용한 상업 제품을 출시할 계획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없고 앞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AI 언급을 하는 것은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AI 언급은 최근 다하는 추세인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뉴트바이오는 진단 검사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합병 및 인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합병 및 인수가 빠르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많은 자금만 사용하고 큰 효과를 볼 수 없는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자금 사용 내역이 35억밖에 되지 않기에 아주 작은 회사 아니면 M&A가 쉽지 않아 보이지만 뉴트바이오는 6월 말 현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무려 196억 원이나 되는 회사입니다. 이 자금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일반 통장에 있으며 이 자금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생각보다 규모 있는 투자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공모가 산정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트바이오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한 최종 유사 기업은 녹시자 MS와 비트컴퓨터입니다. 국내 상장한 두 개의 회사를 이용하여 공모가를 산정하였습니다. 먼저 녹시자 MS를 살펴보면 진단시약과 당뇨, 혈액투석액을 직접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진단검사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뉴트바이오와는 조금 다른 기업인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은 759억 원입니다. 이어서 비트컴퓨터입니다. 비트컴퓨터는 1차부터 3차 의료기관, 약국에 필요한 의료정보 시스템을 개발,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매출의 대부분이 의료정보 시스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849억 원입니다. 두 기업 모두 큰 기업은 아닙니다. 두 기업의 상반기 기준 펄을 평균한 20.5가 뉴트바이오의 가치 산정에 사용되었습니다. 뉴트바이오의 상반기 순이익에 2를 곱하고 적용 펄인 20.05를 곱해 주당 평가가액은 4,49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여기에 13.13%의 할인율을 적용한 3,900원이 공모 희망가액 밴드 상단이 된 것입니다. 뉴트바이오의 평가가액이 앞에서 설명한 절차를 통해 4,490원으로 결정이 되었지만 매우 큰 문제가 있습니다. 비교 기업의 펄을 산출하기 위한 주가 평가 기준율이 8월 29일까지였습니다. 그러나 비교 기업들의 주가가 8월 29일 이후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녹시자 MS는 8월 29일 이후 주가가 크게 급락하였고 비트컴퓨터도 8월 29일 주가가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크게 하락한 현재 주가를 이용하여 펄을 구하면 녹십자 MS의 펄은 26.41이 아닌 22.29가 되고 비트컴퓨터도 14.59가 아닌 12.89가 됩니다. 이를 평균한 평균 펄의 수는 20.50이 아닌 17.59가 됩니다.
비교 기업의 주가 하락을 고려한 주당 평가가액은 3,853원입니다. 공모가가 4,400원으로 확정된 것을 고려할 때 할인은 전혀 없고 14.21% 할증된 공모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지어 비교 기업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고평가된 공모가도 상장 직후는 큰 상승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치에 맞는 주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바이오는 일반 진단검사, 분자 진단검사, 의료 IT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 검사 매출이 77.1%를 차지할 정도로 코로나 특수를 누렸지만 올해 상반기 코로나 검사가 급감함에 따라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진단검사는 직접 할 수 없기에 장원의료재단이 진행하고 유튜바이오는 영업과 단순 용역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미래는 의료 IT 솔루션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나오지 못한다면 코로나 전처럼 영업이익률 3%대의 회사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바이오의 청약은 10월 23일 월요일 시작하여 10월 24일 화요일 마무리됩니다. 유진 테크놀로지와 동시 청약 일정입니다. 청약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됩니다. 환불일은 2일 뒤인 10월 26일 목요일입니다. 환불일이 짧은 점은 큰 장점입니다. 동시 청약으로 진행되는 유진 테크놀로지와 상장 일정도 같습니다. 유튜바이오의 상장일은 11월 2일입니다. 상장 일정이 청약 기간 중 변경될 수는 있지만 현재까지론 동시 상장인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 수혜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바이오의 공모 희망가액 밴드 상단은 3,900원이었지만 확정된 공모가액은 이보다 12.82% 높은 4,4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유튜바이오의 수혜측에는 모두 1,792개의 기관이 참여하여 1276.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기관 수에 비하면 경쟁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허수성 청약 반지가 2023년 7월부터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유튜바이오도 9월 6일 증권신고서를 등록했기에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혜측 경쟁률을 비교하면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 말 이후 수혜측에 참여한 기관 수를 먼저 비교해보면 유튜바이오의 수혜측에 참여한 1792개의 기관 수는 평균보다는 많은 편이지만 아주 많은 기간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유튜바이오의 수혜측 분포를 살펴보면 상단 초과에 대부분의 수혜측이 몰렸습니다. 수혜측 분포를 건수 기준 그래프로 나타내면 상단 초과가 98.24%로 거의 대부분이고 상단이 1.59%입니다. 매우 소수이긴 하지만 하단의 두 건인 0.11%, 하단 미만은 한 건 0.06%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수혜측 분포를 살펴보면 4,300원 초과가 95.41%라고 합니다. 공모가가 4,400원으로 결정된 게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혜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보유 확약은 건수 기준 2.34%, 수량 기준 2.35%가 있었습니다. 경쟁률에 비해 의무보유 확약 신청은 매우 낮습니다. 높지 않은 의무보유 확약이라 크게 의미는 없을 수 있지만 6개월, 3개월보다 단기인 1개월, 15일의 의무보유 확약이 더 많았습니다. 유튜바이오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은 양적으로나 질적인 측면으로나 모두 좋지 않습니다. 유튜바이오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을 2023년 의무보유 확약 신청과 비교해보면 평균 11.23%에 비해 매우 낮은 의무보유 확약입니다. 센즐의 바이오 인프라보다는 조금 더 많고 LB 인베스트먼트, 시큐레터보다는 조금 적은 의무보유 확약입니다. 유튜바이오의 수혜측 결과를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의 좌표로 나타내면 유튜바이오는 최근 진행된 종목 중 경쟁률은 높은 수준이지만 의무보유 확약은 매우 낮습니다. 유튜바이오의 수혜측 결과를 허수성 수혜측 방지 이후 수혜측 중 비슷한 규모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바이오는 SLS 바이오와 비슷한 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유튜바이오가 SLS 바이오보다 수혜측에 참여한 기간 수와 규모 면에서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다만 의무보유 확약은 이전 수요일측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래도 빅텐츠 SLS 바이오보다는 압도적으로 좋은 건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좋은 수요예측 결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청약 정보와 청약 증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투바이오는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유투바이오의 정규직 직원 수는 81명,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직원 수는 83명입니다. 평균 근속연수는 5.1년입니다. 이번 청약에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비율은 25%입니다. 금액으로는 약 12억 원입니다. 규모가 매우 작은 편입니다. 이번 청약의 균등 배정 주의수는 14만 1090주입니다. 최근 대형 증권사의 청약자 수는 29만 명 이상이라 해당 청약자들이 모두 청약에 참여한다면 균등은 수천만 주가 되겠지만 이번 청약은 균등 한 주 이상은 받으실 것 같습니다. 유투바이오의 청약은 신한투자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청약기간 중이더라도 비대면 계좌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수수료는 2,000원이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온라인으로 청약 시 모두 우대 200% 등급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우대 고객 200%의 청약 주식수는 18,000주이고 청약 증거금은 3,960만 원입니다. 청약 규모가 작기에 청약할 수 있는 한도도 매우 작습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과 청약 증거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 최소 단위 청약은 50주입니다. 50주의 청약 증거금은 11만 원입니다. 이어서 상장의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투바이오의 확정된 공모가 4,4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약 497억 원입니다. 규모가 매우 작은 회사입니다. 상장에 매각할 수 있는 기존 주주가 239만 주가 있습니다. 상장의 유통 가능 비율은 높은 편인 31.15%이지만 시가총액이 작기에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의 유통 가능 금액은 약 155억 원입니다. 수혜측 당시 의무보유 확약이 있었지만 평균만큼 반영된다고 가정해도 유통 가능 비율은 그리 낮아지지 않은 30.71%, 금액으로는 153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실제 배정에 따라 큰 폭의 차이가 있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보유 확약 전 상장의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67.9%입니다. 일반 청약자는 8.03%, 공모기간은 24.08%입니다. 상장에 매각할 수 있는 기존 주주 비율이 67.9%로 매우 높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규모가 작기에 금액으로는 105억 원 수준입니다. 상장에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들을 살펴보면 유비케어와 일반 개인 주주, 그리고 기존 주주로 나와 있습니다. 기존 주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부분인 상황입니다. 유투바이오의 소액 주주들을 살펴보면 소액 주주 숫자가 298명입니다. 그리고 상장에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가 소액 주주 숫자와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유투바이오의 소액 주주가 많은 이유는 유투바이오가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유투바이오는 현재 코넥스에 상장되어 있기에 누구라도 살 수 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주가를 살펴보면 공모가 4,400원보다는 월등히 높은 주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투바이오는 임직원분들에게 스톡옵션,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장 이후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우선주, 전환사채, 신주인 수권부 사채는 없습니다. 유투바이오의 상장의 유통 물량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상장한 종목 의무보유 확약 전 유통 물량과 비교해보면 꿈비, MI큐브 솔루션보다는 조금 더 많고 G2파워, 오브젠보다는 조금 적은 유통 물량입니다. 2023년 6월 말 이후 상장 종목과 비교해보면 한 싹보다 조금 많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유투바이오의 구주 매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기존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은 없습니다. 유투바이오는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모집 100%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투바이오는 지난 2년간 코로나 검사로 인한 특수를 누렸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의료 IT 솔루션에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유투바이오는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입니다. 무조건 공모가가 기준 가격이 되는 일반 종목과 달리 코넥스 거래 가격이 기준 가격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유투바이오의 코넥스 기준 가격이
5,720원 이하면 공모가가 아닌 기준 가격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5,720원보다 높다면 공모가 4,400원이 기준 가격이 됩니다. 유튜바이오의 기준가가 공모가 4,400원이 된다면 상한가 400%는 17,600원이 되고 하한가 60%는 2,640원이 됩니다. 상장일 하루 종일 17,600원에서 2,640원 사이에 주가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유튜바이오의 코넥스 거래 내역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바이오는 상장 최저점이 1,811원이었고 최고점이 올해 7월 17일인 1,620원이었습니다. 유튜바이오의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이전 상장이 결정된 올해 거래량이 폭증하였고 이전까지는 거래가 많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의 거래는 대부분 공모가 이상으로 거래되었고 전체 내역으로 살펴봐도 기존 주주 중 최소 73.1% 이상은 공모가보다 단가가 높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은 매우 큰 장점입니다. 유튜바이오의 장단점을 정리하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불일이 2일인 점, 코넥스 이전 상장이지만 규모가 작은 점, 기준 주주 비율이 높지만 상당수가 공모가보다 단가가 높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점, 현재 주가가 공모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장점입니다. 다만 유진 테크놀로지와 동시 상장으로 진행되는 점, 코로나 진단검사 관련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일시적으로 높았던 점, 현재 코넥스 주가가 높아 상장인 공모가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 점은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청약 규모가 작아 경쟁률이 아주 낮지 않으면 어차피 많이 받을 수도 없습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이 작지만 유진 테크놀로지와 동시 상장이기에 분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상장한 SLS 바이오가 상장의 공모가를 하회하였고 코넥스 3개월 고점 대비 43.93%나 하락됐던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장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신다면 패스 혹은 리스크 감당할 정도만 청약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작은 규모의 장점, 기존 주주의 높은 단가가 무엇보다 우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청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